2009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한 편을 출시했는데 그 영화가 세상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개봉됐을 때 실제 영화관에서 이 3D 안경을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이런 TV의 OCN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저는 6번이나 더 봤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들 어떻습니까?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22년도에 다시 개봉해서 국민들이 그 SF의 그 묘미를 또 즐겼던 영화입니다. 제가 아바타 영화를 하는 이유는 아바타에 대한 소개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바타라는 영화 속에 등장한 그 대사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대사냐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사입니다. I see you. 이 단어 아십니까? 이거를 직역해보면 나는 본다 너를. 아, 너무 딱딱하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석되냐면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단어로, 이런 문장으로 해석된다라는 거죠. 사실 C라는 것은 보다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내가 너를 본다라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외형도 보겠지만 마음까지도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I see you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가치 또한 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사실 직장인들이 뽑은 최고의 팀장은 의견을 들을 줄 아는 팀장, 즉 공감적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이걸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간혹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경청의 묘미는 뭐냐? 정말로 어렵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팀원이 있을 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의 대다수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혹은 진실된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 팀원들은 업무 몰입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팀장님이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팀원의 그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팀장님들이 공감적 경청을 더욱더 잘 해낼 수 있을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조사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꼽은 최고의 상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약간 꼬았습니다. 자, 어떤 최고의 상사가 있냐? 첫 번째, 권위적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상사. 네, 진짜 최고의 상사죠.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상사가 44.8%입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존중해주는 상사. 네, 요즘 뭐 워라벨, 워크앤라이프 블렌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아는 상사. 아,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통상 이제 취약성의 힘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본인이 실수한 것들을 인정하고 또 개선책을 만들어내가는 팀장들이 이제 최고의 상사라고 합니다. 그중 1위가 뭡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상사라고 합니다. 아니, 저게 뭐 어려워? 라고 하겠지만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오고 다녀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그리고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것이 많이 알게 되면 또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미팅에서도 어떤 팀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야, 그거 내가 다 해봤어,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신다거나, 혹은 자기의 생각들로 이미 숲을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로 유추해가는, 혹은 정답 맞추기 게임으로 말을 이끌어 가시는 팀장님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참 이게 뭐랄까, 일에 몰입하기도 힘들고 참 일할 맛이 잘 안 납니다. 자, 두 번째, 직장인들이 꼽은 또 최고의 상사. 요게 약간 꼬았는데, 자, 첫 번째, 주구장창 자기 할 말만 하는 상사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할 말만 하는 상사 최고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은 상사.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버럭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상사. 네. 또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온갖 논리를 갖다 대는 상사. 우유부단하게 의견이 자꾸 바뀌는 상사. 그리고 4%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침묵하는 상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잡코리아 조사이고요. 2030 직장인 평소 대화하기 답답함을 느끼는 상사의 유형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혹시 이 영역 속에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사와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고맥락 문화, 말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관계 중심 문화이지 않습니까? 자, 가장 높게 나온 퍼센트는 34.3%로 일방적으로 상사만 말을 하는 대화 방식과 문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서열 중심의 리더십, 그러니까 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은 사실 하이라키에서 윗단의 권력 구조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사가 지휘, 명령, 통제하는 그런 문화가 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만큼 친분 관계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대면 대 대면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상사가 된 분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여정 속에서 사실은 어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한 이 시대 속에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감이 연결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과 팀장님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든 팀원들을 사랑해내시고 또 팀원들과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업무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깊이 대화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말이죠. 내 의견을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식 경청의 중요성을 보면요. 이제 리서치 페이퍼 이제 경청의 기술이라는 자료를 보면 70에서 80%,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 중에 우리는 이 듣는 것을 70-80%의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듣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사소통 중에서 45%가 듣기고요. 읽기, 쓰기, 말하기가 해당 퍼센트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가 듣기에 사용하고 있고 말하기 30%, 쓰기 9%, 읽기는 16%가 이제 통계 자료로 나왔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듣는 데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이 45%나 쓰고 있는 이 듣기 쓰게 듣는 시간 속에 경청은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듣는 거와 경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 듣는 것을 뛰어넘어 경청의 문제점과 어떤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을지로에 있는 한 요식업 현장이었고요. 이 조직은 사실은 조직 구성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체인점이고 이 조직에서 30여 명의 팀장님들과 팀장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팀장 교육들을 지금 12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남자 팀장님이셨고 나이가 36살, 그리고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는 팀장님, 즉 매니저급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요식업 현장에서 직접 요리도 하시고 관리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팀원들과 얼마나 자주 피드백을 주고 소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팀원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팀장님은 저희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과 대화하면 자꾸 다른 데 보시는 것 같고 자꾸 딴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일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 술 한잔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팀장님과 솔루션을 찾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팀장님 저도 이제 정답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의 해답은 잘 들어준다 해서 그 사람이 알게 표현해준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상대방이 이걸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깜빡인다거나, 때로는 이런 nodding, 끄덕임을 통해 알려준다거나, 혹은 그렇구나 라는 추임새를 알려준다거나, 혹은 여기 있죠. 아는 형님의 한 장표인데요. 너 진짜 속상했겠다. 재밌었겠다. 진짜 너무 어떻게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리액션입니다. 인간은 액션도 할 수 있지만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액션을 통해 말을 하면 나는 리액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듣고 있어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 훈련도 직접 했고요. 약간 저랑 1대1로 실습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끄덕이거나 추임새 넣거나 이런 거 해봐야 됩니다. 유치하고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진짜로 경청 잘하고 싶은 팀장님들은요,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혹은 동료를 데려다 놓고 좀 부탁하는 겁니다. 밥 한 번 사주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이 경청 연습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두 번째 장표 보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잘 안 됩니다. 눈을 보면서 대화하니까 경청하고 있구나 느끼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팀장이 되었을 때 저도 어떤 감정이 느꼈냐면 일단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회사에서 경청하는 일이 언제냐면 일상적인 대화는 그나마 괜찮은데 업무적인 대화를 할 때 이게 참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 미팅 혹은 다른 프로젝트 어떤 아이디어 회의에 대한 일정이 머릿속으로 막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치 하면서 시계를 본다거나 그치 하면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혹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듣고 있다거나 노트북을 하면서 듣고 있다거나 이런 영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보면서 배꼽을 그 사람의 위치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분주함 속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신입사원 때 본부장님과 미팅할 때 본부장님이 시계를 보는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바쁘시구나.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괜히 본부장님 붙잡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을 좀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뭐가 떨어지냐면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네, 구글에서 말하는 업무 몰입도를 가장 강화시키는 핵심 요소 1위 심리적 안정감. 여러분 대화할 때는 부디 눈을 보면서 대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눈만 보면 오글거릴 수 있겠죠. 눈을 보다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하고 또 보다가 요것이 경청의 아주 1단계 핵심 태도입니다. 유치하거나 단순한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자세와 태도 및 동작에 맞추어 반응하니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더군요 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 2개월 전에 그 뇌과학자 중에 장동선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 중에 무게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약 2%에서 3%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이 뇌가 운동 에너지, 즉 이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 정도를 쓰냐? 약 25%를 뇌가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쓰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이 뇌라는 건 예를 들어 내 나이가 30살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선험 지식 있지 않습니까? 선험 경험들? 내가 보아왔던 것들, 내가 익숙한 것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신념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봤을 때 얘가 쿨러를 돌립니다. 왜냐? 열을 식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렇게 화가 나거나 울컥하거나 뭔가 확 올라오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뇌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고정관념이 갇힌 거죠. 근데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는 이 뇌가 불편하다는 거를 이게 나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걸 활용한다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참 이해해주고 있구나, 공감해주고 있구나, 경청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자세나 태도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만지고 있다면 나도 만지고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어깨를 숙이고 있다면 나도 숙인 거나, 팔짱을 낀다 나도 팔짱 낀다거나, 이렇게 동작을 맞추어 반응해주면 이 사람이 나랑 지금 뭔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한다면서 이제 호감도가 높아진다. 뭐 그런 이제 연구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개팅의 그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자세를 통일하는 거,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시선을 맞추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경청을 전략적으로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만 그 사람의 비언어적 행동도 좀 따라해 보시는 거, 이것도 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호흡이나 음조를 맞추는 것도 사실은 경청에서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사실 경청의 전문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아주 이 땅의 언어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나 음조를 맞추는 거. 아, 그랬구나. 아, 진짜. 야, 너 진짜 속상했겠다. 너 괜찮아? 와, 너 진짜 재밌겠다. 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들으실 때 그냥 이렇게 듣는 분이 있습니다. 아, 침묵을 깨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한다는 건 어쨌든 이 리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김한선 씨가 웬일이야 자기야. 너무 잘 됐다. 보십시오. 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흡과 음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시선이랑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대화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포인트도 있습니다. 대화하는 중간중간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반복하면서 반응하니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뭐 디브리핑이라고도 하고 백브리핑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한 연애 전문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그 여성 강연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경청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려면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따라해야 된다. 뭐 그때 장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나 영숙이 만났다? 라고 했을 때, 아, 영숙이 만났어? 나 영숙이랑 파스타 먹었잖아. 아, 파스타 먹었어? 근데 너무 맛있었다? 진짜? 얼마나 맛있었어? 이렇게 말을 따라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시켜준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동의가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을 따라하는 건 1단계고요. 더 상위 단계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개의 말을 했다면 내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아, 팀장님,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워크숍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제가 그 워크숍 기획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PPT는 20페이지 이내로 만드는 게 맞으시죠? 라고 상대방이 말한 걸 요약해서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업무 간 오류를 줄일 때도 이렇게 디브리핑 하는 거, 이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었고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포인트인 거죠. 이라는 방식에서도 삶의 지혜에서도 경청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눈을 맞추는 거, 음조를 따라하는 거,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전해주는 거, 이것이 사실 경청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 빼놓을 수 없죠. 다음은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니 경청한다고 느끼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준다는 건 텍스트, 그 말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이 말 내면 속에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마음, 그 감정 읽기는 무엇인가를 사실 표현해 줍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아, 너 진짜 야 서러웠겠다 라고 그 서러웠겠다라고 내가 말하는 그 이면 속에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까?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작업이라는 그 느낌,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청도 사랑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걸 리더십으로 보는 이유가 경청은 상대방이 말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말을 잘 들어주었을 때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과연 어떤 감정인지를 좀 표현해 주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감정이 나오면 다음 욕구도 나와야 됩니다. 야, 너 진짜 서러웠겠다 에서만 끝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야, 너가 원했던 건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길 원했던 거지 라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욕구까지도 의도를 발견해 주는 거, 여기까지 가면 정말 고수의 경청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정과 욕구를 섞어서 쓰는 이 포인트가 경청의 사실 엄청 고난이도 레벨이긴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감정을 뽑아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고 싶거나 마음속으로 하지 못했던 것까지 포커스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체크해주는 거. 너가 원했던 건 이거잖아, 그치? 맞지? 당연히 잘 듣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과 욕구를 바라봐주는 그 핵심은 상대방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그 사람 그 자체로 바라봤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청의 완성도를 높이는 3가지 포인트 한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를 할 때는요, 상대방
만 바라봅니다. 만 바라보는 거. 핸드폰이나 시계나 노트북이나 주변의 환경에 있는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바라보시더라도 아주 짧간,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만 좀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에서 감정과 욕구를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론적이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머릿속으로 감정과 욕구라는 프레임이 있으면 어쨌든 그 사람의 말 속에 감정과 욕구를 캐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작동 원리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진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따라하거나 눈빛, 음성, 제스처로 반응을 해주시는 거죠. 눈빛, 아 그렇구나, 아 정말로, 음성, 야 진짜 대박이다, 뭐야 그거? 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정말 북돋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상대방을 진짜 존중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야 대박이다, 진짜 그랬어, 야 나도 그런 일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사실 잘 들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이 내가 잘 듣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청을 스킬이라는 영역으로 접근해서 아 내가 이거 잘하면 상대방이 그냥 날 좋아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경청 이전에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사실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마음부터 좀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명확한 솔루션을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팀장님들이 일단 첫 번째는 팀원들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이미 그 마음을 읽은 거죠. 아 쟤는 일하기 싫구나, 아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안 바뀔 것 같아. 그리고 머릿속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던 SF 영화처럼 SF 영화를 머릿속으로 막 이제 디렉팅을 하면서 짭니다. 아 쟤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됐다 하면서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의 많은 해결책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보고요, 대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팀장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그 친구를 만났을 때에 내 뇌가 이 쿨러를 작동한다라는 그런 그 에너지 가동하기가 싫으신 거겠죠. 때로는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용기를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셔서 들어주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팀장 벙커는요, 이 경청에 대한 나눔을 좀 알려드렸고, 혹시 지금 우리가 팀장 벙커 진행하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혹은 경청, 피드백 능력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내 적용점이 있다면 반드시 이 팀장 벙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장님들만을 이 팀장 벙커를 통해서 하루하루 팀원들을 사랑해내는 탁월한 팀장을 넘어서 사랑받는 팀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의 성장과 성과를 응원하고요. 팀장 벙커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사랑하고요. 또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